2024년 R&D 정부 지원 사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네, 3개월밖에 안 남았고, 이제 명절 지나면 진짜 3개월이죠. 10월, 11월, 12월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강의 시간, 네, 기업부설 연구소가 꼭 필요하냐? 네,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결론적으로는, 자, R&D 정부 과제를 신청하는데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는 없어도 됩니다. 없어도 되는데, 제가 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만은, 이 연구개발 과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양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이에요. 그러면 연구개발을 했을 때, 자, 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, 그럼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, 이런 것들이 있어야, 그러니까 공장이나 연구소가 필수는 아니지만, 없을 때 과연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선정되기는 사실상은 어렵다. 하지만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없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. 그런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제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될 때 연구소와 이제 자체 이제 생산 시설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R&D 역량으로서의 점수에 평가를 매겨질 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은 가능하지만은 네, 공장이나 연구소가 있으면 선정 가능성이 더 높다. 네,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이렇게 우리가 또 연구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써놨는데 자,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.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원, 그죠? 네,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원과 연구원과 R&D 연구개발 과제의 음, 자 이렇게 할게요. 자, R&D 네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원은 같냐? 같지 않습니다. 예, 다릅니다. 예, 달라요.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. 예, 요거는 틀렸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R&D 연구개발 과제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R&D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선정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R&D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인원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은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진짜 팁인데요. 만약에 연구 인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연구개발 역량이 좀 부족해 보이면 신규 인력 채용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서 안에 신규 인력 채용을 미리 이제 적어 두시면 자, 그 인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인원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서 연구개발 역량, 연구개발 인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의구심을 지워서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. 네. 그래서 이 점을 포인트로 해서 기업부설 연구소가 꼭 있어야 되느냐, 연구 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, 네,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똑같은 이제 유사한 예로, 비근한 예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 평가 점수에 가점 우대사항이 있냐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점 우대사항은 없습니다. 그리고 자, 벤처기업 이노비즈, 메인비즈는 우대사항이 있지만 요 세 가지가 다 1점씩이에요. 근데 그럼 세 개가 있으면 3점이잖아요. 그 3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세 개 있으면 2점을 줍니다. 그리고 요 가점 사항은 각 사업 공고별 세부 지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또 2024년도 공고문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기본적으로는 벤처기업 이노비즈, 메인비즈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었고 기업부설 연구소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가점은 없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이죠. 자,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, 연구소에 대해서는 이제 우대 가산점이 2점을 부여가 되었다.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찍었지만은, 네, 공정의 자동화라든지, 그죠? 네, 그 다음에 뭐 생산성 향상에 대한 어떤 기계 설비 도입이라든지, 그런 것들에 대해서, 혁신형 R&D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. 그래서 요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을 때, 가산점 2점이 부여된다는 거, 그 점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짧게, 자, 기업부설 연구소가 꼭, 필수적이냐? R&D 정보과제를 지원할 때, 그걸 한번 살펴본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. 연구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.
그럼 부족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는 네, 반드시 이제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라는 그 사업 계획서 안에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으면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이제 파트 3 세 번째 강의고요. 제가 쭉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이라 쪼개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